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프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25일 성탄절이고요.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들 모두 편안히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내에 평온함과 또 온유함이 깃드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분 날이었죠. 24일에 코스닥 상장사 뷰노에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영구전환사채 공시가 될 건데, 영구전환사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커버해드렸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굳이 똑같은 영구전환사채인데도 불구하고 뷰노의 영구전환사채에 대해서 커버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가시죠. 전환사채 공시 지금 캡처를 해왔고요.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가 제 3회차입니다. 3호 영구전환사채라고 쓰여져 있죠. 사실은 이쯤 되면 제 채널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황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전환사채가 당황스러워서 영상을 찾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사채 권면총액이라고 되어 있죠. 빌리는 원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빌리는 원금이 한 237억 원 정도 빌립니다. 어디에 쓰여지느냐, 자금 조달의 목적을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운영 자금으로 237억 전액이 쓰인다고 하니까 사실 특별히 채무상환 자금으로 이 금액이 쓰였다면은 저희가 이거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법도 한데, 그래도 운영 자금으로 쓰여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채 이율, 이게 오늘 영상에서 꽤 중요하게 들어갈 예정인데, 표면 이자율 먼저 확인하시고요. 0%, 만기 이자율 5%인 거 확인을 하십시오. 오늘은 이 이자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을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표면 이자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일반적인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내가 얼마씩 받는 거. 근데 만기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원하면 내가 빌려준 원금을 보통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은 내가 적절한 시점에 회사가 주가가 오르면 싼 가격에 전환을 받아서 시장에서 매각을 하면서 차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게 전환사채인데, 때에 따라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만기 때까지 전환을 못 받아가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행회사에서 채권자들을 위해서 너네가 만기 때까지 전환을 못하게 되면 내가 만기에는 요 정도 연수익률을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약정을 하나 걸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만기 이자율 또는 만기 보장 수익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사채의 만기 이자율은 연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기 기간 전체에 걸쳐서 5%가 아니고 연 이자율 복리로 5%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채 만기일이 굉장히 깁니다. 2054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동안 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가액에 대한 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위에 지금 전환 가액 나와 있죠. 전환 가격이 25,337원입니다. 자, 현재가 움직였었던 거 보니까 지금 주가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전환 가액이 시가보다 너무나 낮게 형성이 돼서 필요 이상으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시면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주식수가 한 93만 주 정도 되고요. 전체 주식 대비해서 한 6% 정도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의 역수만큼 여러분들이 기존의 뷰노의 주주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가치가 그 정도 희석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5년도 12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게 전환권이 행사가 돼서 이 6%에 해당하는 물량이 오버행으로 나와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당분간 1년 동안은, 적어도 1년 동안은 괜찮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제가 따로 캡처를 해둔 라본이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 가격 조정, 리픽싱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니까 이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 가격이 조정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전환 가격이 한 25,300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시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주가가.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얘가 뷰노가 주가가 2만 원, 15,000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전환받아갈 수 있는 거는 25,300원이란 말이죠.
근데 주가가 이미 내 전환가액보다 더 낮아요. 그럼 전환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고 그냥 정해진 이자만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끼겠죠. 물론 뭐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우리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발행회사가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주가가 시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전환가액을 최초 가격인 25,337원보다 계속해서 시가에 따라서 낮춰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리픽싱 조항이라고 하고, 이게 있으면 지금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공시를 봤을 때 전환가액이 25,300원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환가액이 떨어질 수가 있고, 대신 빌려준 원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행되는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이 기업의 보통주,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분 가치의 희석률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뷰노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시가락에 따른 리픽싱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제 영구 전환사채라고 했으니까 만기와 관련된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기 상환 방법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 밑에 세 줄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본 계약에 따른 발행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 만기를 30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만기가 2054년까지 30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30년을 추가 연장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30년, 60년, 90년, 120년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 만기가 30년이면 어쨌든 영구사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께는 조금 의문이 해결되시는 지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채권을 영구채로 분류한다 라고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텝업 조항이라고 하는데 만기가 무한하단 말이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 표면 이자율이 0%고 만기 이자율이 연 5%인데 이게 만기가 무한정 길다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내가 전환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 전환을 안 하고 표면 이자율 0%로 버텨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보호받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겠죠. 협상 테이블에서. 그런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영구채에서는 스텝업 조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왜 스텝업인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다본 이자의 조정 기준 쪽 보시면요. 최초 이자율 조정일이 A에 해당할 경우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둘 다 2026년도부터 직전 이율에 매 1년마다 4%씩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A가 뭐냐라고 하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에요. 즉 2년이 되는 날부터는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자율이 지금은 0%, 5%였습니다. 조합이. 여기서 4%씩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 9%. 그 다음에는 8%, 13% 이런 식으로 2년이 지난부터는 매년마다 4%포인트씩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이 밑에 부분도 보시면 최초 이자율 조정일이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25년부터 4%가 바로 한번 가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2027년부터 4%씩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B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금 더 이자율 조건이 빡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B에 해당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2025년도 당장 내년이죠. 내년 반기 기준 손익분기점을 미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뷰노가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기술력으로 매출을 조금씩 내고 있는 회사지 아직까지 손익분기를 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채권자가 딜을 주는 거예요. 너네 앞으로 6개월 안에, 지금 연말이니까 6개월 안에 손익분기를 달성하면 A로 가자. 즉 2026년도부터 내가 4%씩 올릴게. 근데 만약에 너네 손익분기 못 달성하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 데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바로 2025년도부터 이자율 올려줘. 표면 이자율 연 4% 그리고 만기 보장 수익률 9%로 올려줘라고 조금 더 harsh한 그런 이자율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연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4%씩 올라간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해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단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자율의 스텝업 조항이라고 합니다. 영구채를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스텝업 조항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고요. 이번 영구 전환 사채를 정리드려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채의 성격과 전환 사채의 성격을 분리를 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영구체적인 성격으로는 만기 30년에 무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내년 반기까지 손익분기를 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 뒤부터 4%씩 올라가는 구조.
근데 만약에 미달성하게 된다, 손익분기를 못 넘는다, 그러면 당장 2025년에 4%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2년 있다가 2027년부터 매년 4%씩 이자율이 스텝업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전환사채 쪽에서 봤을 때는 전환권이 주어져 있다 그랬죠. 전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빌려줬었던 원금을 보통주로 전환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전환 가격이 한 주당 25,300원 정도, 주식이 증가하는 것은 6.3%, 그만큼 여러분들의 주식 가치는 일부 희석이 될 예정이다. 다만 전환 청구 기간이 내년부터니까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럼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영구체적인 성격과 전환권과 관련된 성격을 봤을 때 이 조항들이 상당히 채권자한테 너무 유리하게 결정된 구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자율도 계속해서 금방 4%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환권에 대한 것도 어쨌든 뷰노의 주가가 최근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환 가격이 설정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채권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구조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번 영구전환 사채를 발행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 이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고요. 아마 뷰노의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맥락적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스닥 거래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리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 관련된 요건들을 찾아왔어요. 아주 일부만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매출이 30억이 나지 않으면 관리 종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 세전 손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만약에 자기 자본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세전 손실이 50억 이상 난다는 거죠. 50억 초과로 난다는 거죠. 초과로 나는 횟수가 최근 3년 중에 2카운트 이상 되게 되면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별표 쳐놓고 기술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은 5개년 정도 미적용이 되고요. 세전 손실 요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면제가 됩니다. 자, 뷰노가 언제 상장했냐면 2021년도 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21년도, 22년도, 23년도 3년 동안 세전 손실에 관련된 요 적자 기준이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24년도의 사업 실적부터는 요게 적용이 카운팅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동안 2021년도 상장하고 나서 뷰노의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됩니다. 자, 뷰노 재무제표고요. 21년도부터 세전 손실이 마이너스 196억, 157억, 156억 이렇게 났습니다. 자본 쪽 한번 보실게요. 21년도에 자본이 226억이었어요. 그럼 이거 절반 때리면 얼마죠? 113억 정도잖아요. 근데 세전 손실이 마이너스 196억이었으니까 자본의 50%를 넘어가는 게 이미 원카운트가 찍혀 있어요. 자, 2022년도도 보시면 187억의 절반하면 90몇억 정도 나올 텐데 2022년도 이미 세전 손실이 150억이 넘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자본이 50억으로 줄어서 세전 손실이 25억만 넘으면 또 카운트가 되게 돼요. 근데 이미 넘었죠. 근데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였으면 이미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갔고, 관리 종목에 사실은 22년도에 바로 들어가서 23년도 한 번 더 찍혔으니까 이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이런 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뷰노가 기술특례 상장으로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21년도를 포함해서 3년, 23년도까지는 이게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24년도부터는 더 이상 면제가 안 된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24년도의 손익구조를 한번 따라가야 됩니다. 올해 3분기 보고서까지 저희가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누적된 세전 손실이 99억이에요. 자본 총계가 62억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하게만 가겠습니다. 단순하게 세전 손실 99억이 3분기 동안 났으니까 4분기로 연율화 해보자는 거죠. 그럼 곱하기 3분의 4를 하면 누적 세전 손실이 현재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132억이 됩니다. 그럼 자본 총계가 29억으로 줄겠죠. 그럼 이거는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전 손실 코스닥 관리 종목 기준이 원카운트가 찍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이거를 피하고 싶겠죠.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흑자 전환을 하는 겁니다. 세전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뭐 더 이상 저희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뷰노라고 하는 기업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익분기를 흑자 전환을 그렇게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아니니까 자본을 왕창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구전환 사채를 발행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영구전환 사채에서 특히 이 영구채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요. 회사는 내가 빌린 237억의 원금을
영원히 갚지 않도록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럼 회계적으로는 이걸 원금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는 이게 부채잖아요. 채권이라고요. 내가 빌린 거예요. 채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적으로는 이걸 자본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예상되는 자본이 현재 지금 29억, 연말 기준으로 갈 겁니다. 연말 기준으로 29억에다가 237억 원이 들어오면서 266억이 돼요. 그럼 앞에서 계산했었던 것처럼 예상 손실이 132억이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자본 대비해서 예상 세전 손실이 49.6%로 50%를 안 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기별로 따라가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조금 손실이 많이 났어서 2분기, 3분기 때는 분기로 쳤을 때는 세전 손실이 그렇게 많이 안 났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가정했다고 보고 실제로 4분기 때 세전 손실이 뭐 40몇 억, 뭐 이렇게까지 30몇 억까지 나오지는 않겠죠. 더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이번 연구전환 사채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그럼 자본 대비해서 세전 손실이 50%를 안 넘기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나쁜 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본을 확충함을 통해서 그것도 참 투자자들이 불편해하는 전환사채잖아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본을 확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전 손실에 해당하는 그거를 카운팅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꼼수 같으면서도 어쨌든 정당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니까 꼼수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근데 또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영찜찜하고 꼼수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지금 상황인데요. 물론 제가 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적어드린 것처럼 뷰노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뭐 그동안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고객분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 기술력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리서치를 하다 보면 분명히 기술력이 있는 괜찮은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무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아직까지 흑자전을 요원한 상태에서 전환사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행되는 것 자체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충분히 불편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회사가 이런 재무구조를 관리하려고는 하는구나, 상장 폐지 혹은 관리 종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 모습 자체를 시장에서 안 좋게 볼 수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안 좋게 볼 것 같지만은 않은 그런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만다 단순히 재무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서 주가가 뭐 무조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뷰노의 주주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기술력 차원에서는 상당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게 회사에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만 반영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는 오늘 영상에서 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뷰노가 발행한 연구전환 사채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그 카운팅을 피하기 위해서 발행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럴 개연성이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